덩샤오핑이 경제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중국의 공산당 역사 100년. 많은 지도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중국을 자본시장과 결합된 경제정책으로 빈민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견인시킨 중국에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지도자 덩샤오핑. 그의 생애와 성장 환경 그리고 정치적 위기 극복과 살아온 삶을 짚어보자. 그는 1904년 중국 서부 스촨성 광안에서 지주인 덩원밍의 큰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공자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선성으로 지어주었고 5살 때 서당훈장이 희연으로 지어주었다. 충칭에서 공부하고 1500명의 개혁적인 중국인과 함께 프랑스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들은 중국 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유학생활 때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를 배웠다. 그의 경제개방 정책은 프랑스에서의 삶이 가장 큰 지렛대가 되었다. 1926년 모스크바 중산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수학하고 소련 유학 시절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었으며 1927년에 중국에 돌아왔다. 낙관주의 가정교육으로 정치가로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해주었고 원만한 성격 덕분에 공산당에서 적이 없었다. 그는 3번의 결혼을 했다. 첫 번째 아내 장시유아는 아이와 사망했고 두 번째 아내 진의잉은 1933년에 정치적인 압박으로 그를 떠났고 세 번째 아내 조리는 공산당원으로 슬하에 5명의 자식을 두었다. 덩샤오핑이란 이름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된 후에 만들어낸 별명이다. 그의 공산당에서 정치활동을 한 연역을 보면 1924년 중국 공산주의 청년동맹 유럽지부에 들어가서 그의 멘토인 저우얼라이 주은래를 만났으며 기관지인 적광붉은 태양 만들었다. 1929년 공산당에 입당하여 제7군 정치위원이 되었고 1934년 대장정에 참여하였다. 1945년 공산당 중앙위원이 된 후 수많은 보직을 역임했고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랍되기 전까지 류보청이 사단장인 8로군 129사단 정치위원으로 일했다. 화이아이 대전에서 덩샤오핑이 이끈 60만 명의 군대는 100만 명의 국민당 군대를 크게 이겼다. 1946년부터 1949년 국공내전 시기에 화중, 화남, 서남지방이 정복됐으며 서남지방 스촨, 꾸이저우, 윈난, 티베트 등 서남지방 4개성을 다스리는 제일서기가 됐다.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단지 선전기관만 장악하고 문화대혁명을 선동하며 벼락 출세한 게 전부였던 장칭, 야오원이난, 장춘자오, 왕홍원이 주도하는 4인방 시대에 들어와서 이 4인방들은 린벼오와 공자를 비판함과 동시에 마오쩌둥이 지정한 저우얼라이 총리도 거세게 공격했다. 저우얼라이를 50년 지기 멘토로 함께한 덩샤오핑도 4인방이 주도하는 문화대혁명에 폭풍에 휘말려 지방의 트랙터 공장에서 일했다. 4인방과 마오쩌둥에게 견제를 받던 덩샤오핑은 저우얼라이 총리가 78세 나이로 사망했을 때 추도사를 낭독, 중앙 진출의 신호를 알린다. 1976년 마오쩌둥의 충실한 사냥개 화거펑은 총리 대행으로 통치할 때 그의 10월 4인방을 전격 체포하여 실각시키고 마오쩌둥은 그해 9월 9일 사망한다. 1977년 화거평의 지원과 혁명 원로들의 도움으로 덩샤오핑은 중앙정계로 복귀하여 실천을 통해 마오쩌둥의 옳은 말만 골라내어 이를 실행하자는 실사구시론을 주장했다. 1979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난다. 1981년 화거펑의 군권마저 덩샤오핑에게 넘어가고 충신들인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이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덩샤오핑 시대가 개막된다. 1989년 6월 천안문 민주화 사태에 대하여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의 온건한 정책을 질타하여 실각시키고 수천 명이 죽은 진압으로 천안문 사태를 잠재운 후 장쩌민을 후계자로 지정하여 향후 10년간 정권을 누리게 한다. 1997년 2월 19일 향년 93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다른 지도자들과 달리 그의 유해는 유언대로 화장해서 홍콩의 앞바다에 뿌려졌다. 그의 경제 정치적인 평가를 하면 경제정책은 흑묘백묘론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정치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중국 고유 사회주의인 덩샤오핑 이론을 창시했다. 이후 장쩌민 통치하에 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을 계속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에 경제성장 뒤안길에 중앙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이 부실화되었고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 마오쩌둥에 대하여 02725 관은 3이다라고 냉정한 평가를 한다. 그의 인생 철학은 한나라의 고조 유방과 명나라의 태조를 삶의 멘토로 삼고 살아왔다. 그가 인기를 얻은 정책은 문화혁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재평가와 출신성분 제도를 혁파한 것이다. 이것은 소련과 다른 공산주의에서 볼 수 없는 계급 혁파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인 짐 로어는 그의 15년간의 실용주의 개혁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인류복지 향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아이디어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